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김경수 아나운서의 휴가로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이 좋다 가족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번 주에도 아침이 좋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이 좋다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하시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반가운데 이 반가운 남유식 아나운서만큼이나 또 기쁜 소식 준비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네.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집값 때문에 아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대전시가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령동에 청년 거주할 수 있는 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만 18세부터 39세까지 대전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에서도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곳은요, 기숙사용으로 총 226개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복합 커뮤니티 공간뿐 아니라 모든 가구들이 빌트인 되어 있어서 이사 부담도 확 낮춘 곳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차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좋습니다. 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을 하려면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요. 오늘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도 좀 쌀쌀하고 추운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의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사만년 4운 대신 사만년 3입니다. 날이 춥다가 풀리기만 하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현재 충남 북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충남 전역에서는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밤사이 공기 흐름이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여기 오전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충남 북부와 세종 등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50m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겠습니다. 안개등과 비상등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17도, 세종과 공주 19도, 논산 20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한낮에 보령 19도, 태안 17도로 온화하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지만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늦은 오후에 비가 내리며 차츰 해소되겠고요.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해는 유독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한 지도 300일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화된 지도 꽤 됐는데요.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방역당국에서는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되도록 사람이 좀 없는 곳, 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많이 떠나시던데 네. 제가 최근에 이 경림 씨 SNS 보니까 그 차박, 요즘 유행한다는 그 차박. 차에서 자는 네. 차박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네, 차박 조금 불편하고 또 생소한 경험이긴 했는데요. 우리 마을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저는 또 차박 메이트거든요. 자주 다녀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갔다 오신 거예요? 오늘요? 이번 주에도 네, 한번 이번 주에도 가보시면 한번 좋을 것 계획을 같고요. 해볼게요. 네.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요. 11월에 가보고 싶은 섬 관광지 6곳을 총 뽑았는데요. 네. 우리 지역인 보령 죽도를 비롯해서 남해 노도, 여수 장도 등 이 한적한 곳들이 꼽혔다고 합니다. 네, 섬 여행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도 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네. 오늘 우리 아침 가족분들에게 좀 힌트를 얻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요. 이 섬에 최근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사진들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월요일 첫 순서 마을 탐구 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아 씨는 왠지 우리 지역에 많은 섬들을 가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우리 아침 가족분들에게 추천해줄 섬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제가요, 2019년 2월경에 방문했던 서산에 있는 웅도라는 섬인데요. 굉장히 신비했던 섬이에요. 왜냐면 섬하면 보통 배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하루에 2번 물길이 열리는 서산의 웅도. 이곳이 최근에는 언택트 백선 그 관광지로 선택이 또 됐다고 해요. 기억하셨다가 놀러 조심스럽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섬 웅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은 섬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숨어있는 농촌마을 다녀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아산 탕정 신도심 옆에 위치한 농촌 마을인데요. 인근 주민의 힐링 명소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생태실기천이 조성이 돼서 이 꼬마 친구들에게도 인기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도 특별한 아산 원공술 마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주민주도형 환경 정화 운동으로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로 거듭난 곳. 실개천이 흐르는 맑고 깨끗한 아산 원공술 마을로 떠납니다. 아산 대방산 자락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오늘의 마을. 오색찬란하게 물든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와 마주하게 될까요? 야, 이 아파트가 즐비한 곳을 지나 도착한 원공술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이 숨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럼 오늘 마을 탐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으로 모범적인 환경 친화 마을을 만들어가는 원공술 마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요? 오늘도 마을 주민들이 총출동해 대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잠시만 쉬세요. 아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서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이곳이 우리 마을 주민들 쉼터인데 네. 이제 가을도 되고 그래서 낙엽도 떨어지고 그래서 낙엽을 치우는 그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공술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은 한 역사는 한 1600년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70여 명의 주민들이 그 농촌의 그 전통 문화 이런 거를 잘 지키고 가꾸면서 오손도손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정이 넘치는 마을 같은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마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공술 마을은 탕정 신도심 옆에 자리한 숨은 농촌 마을인데요. 인근 주민들도 자주 찾는 힐링 명소라고 합니다. 이장님, 원공술 마을 이름 뜻을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네, 특이해요. 이유가 있어요? 예, 저희 마을에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관아의 경비를 쓰기 위해서 설치했던 공수전이라는 네. 그런 게 있어서 그 이름을 따서 공수리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네, 그게 공수리가. 공수리가 원공술이 된 거죠. 공수리 중에서도 진짜 공수리라는 원공술 마을. 특이한 마을 이름만큼이나 마을에는 특별한 이야깃거리도 많다고 합니다. 생고생길? 아니, 이름이 생고생길이에요? 제가 웃자고 지은 길 이름인데요. 원래 이 길이 그 마을 공동우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예전에 그 마을 주민분들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물동이 지고 매일같이 빨래똥이 이고 그렇게 다니셨던 길이거든요.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은 이름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 옛날 물길러 다니던 길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가미해 아이들의 교육 현장으로 조성한 이곳. 마을에 있던 세 개의 우물 중 원샘 우물을 다시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지내는 산신제 때 정제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말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라는 게 느껴져요. 우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물도 우물이지만 그 저희 마을의 가장 자랑거리는 옆에 바로 앞에 보이시죠? 네. 물소리 들리시죠? 쫄쫄쫄쫄. 네, 들리시죠? 옆에 바로 앞에 흐르는 이 실개천이 그 마을의 가장 그 자랑거리예요. 이게 원래는 그 풀하고 그 온갖 생활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는데 네. 그 주민분들이 2014년도부터
깨끗한 그 마을 실개천을 한번 되살려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분들이 6년에 걸쳐서 쓰레기를 주워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예전에 맑은 이런 실개천으로 되돌려놓은 그런 마을이거든요. 마을 옆 900m에 이르는 오염된 실개천이 주민들이 직접 복구하면서 물고기가 뛰어노는 생태 실개천으로 바뀌었는데요. 주민주도형 실개천 살리기 운동은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6년간 실개천 살리기 우수마을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장님이랑 여유롭게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네요? 저 아이들. 저 아이들이요? 네. 저 아이들은 그 마을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실개천에 생태 체험회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너 유치원이 있었어요? 저기 보시면 그 예쁜 건물 보이죠? 네네. 그게 유치원인데 저게 처음에 저 건물이 생겼을 때는 네. 건물이 너무 그 유럽에 있는 성같이 이렇게 네. 예쁘다 보니까 숙박업소인 줄 알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공술 마을의 자연환경이 좋아 12년 전 마을에 터를 잡은 유치원.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있어 주민들도 활력을 느낀답니다. 와,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어떤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가 실개천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나무를 잎을 직접 선물 받아서 은행잎 놀이를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저희가 산세숲이나 여기 실개천 공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이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추구하고 있는 유치원이어서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가장 큰 스승이라는 말이 있듯 자연만큼 좋은 학습장은 없겠죠. 때 묻지 않은 이곳에서 아이들은 오늘도 한 뼘 더 성장해 갑니다. 은행나무에 은행잎 하나가 웃고 있는 나무를 만들어 재밌었어요. 재미있게 활동하는 것도 많고 자연에서 느끼고 그러는 게 가장 재밌고 좋아요. 이건 비밀인데요. 원공술 마을에 보물이 있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 마을 보물인데. 이게 그 귀하다는 보물. 예. 보자기에 꽁꽁 싼 보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오래된 책인데요.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길이 없네요. 이야, 제가 이걸 아는 척 하고 싶어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귀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우리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대동계에 관한 책입니다.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예, 대동계. 예. 올해로서 저희 마을 대동계가 150년 되는 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특별히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마을의 개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에서 살아가야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 규범 이런 거를 정해놓은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마을 공동체는 무릇 이러해야 한다고 선조들이 정해놓은 마을의 헌법 같은 것. 여기에는 매년 정월 초사한 날이면 마을의 안녕을 위해 산신제를 지냈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후손들이 산신제를 중단했을 때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산신제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다시 1988년도부터 다시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산신제를 다시 지내고 난 이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정말 귀신같이 사라졌어요. 하루 마을이 됐어요. 예. 신기하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이 마을을 보살펴 주시나 보다. 예, 그렇죠. 삼태기가 마을을 포근히 감싸고 있는 형국의 원공술 마을. 그래서인지 빈몸으로 살러와도 밥 걱정 않고 살 수 있다는데요. 이곳에는 자랑거리도 무궁무진하답니다. 동네 자랑이 너무 많은데요. 공기 좋고 물도 좋고 그 물로 김치도 담고 동치미도 담으면은 우리 친척들이 다른 집에 가서 먹어본 것보다 최고 맛있다고 그래고
저 산에서 큰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밑에 이렇게 샘이 있어요. 그거를 파다가 하면은 너무 맛있고 좋아요. 대방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봄, 가을, 여름, 사철 경치가 아주 빼어나게 좋습니다. 그래 여기 산책하는 외래인들도 많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철 관광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인근에는 전철역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불과 1, 2km 이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 공기도 좋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농촌 마을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젊으신 분들 저희 마을로 많이 이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원공술 마을 주민들. 선조들이 물려준 마을 공동체 규범을 지키며 오늘도 화합하고 소통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농촌 마을에 찾아가 보면 아이들 얼굴 보기가 참 힘든데요. 네. 이 원공술 마을에 찾아가면 유치원도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마을의 분위기가 정말 밝고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밝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활력을 넣어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오지의 마법사 벽화를 그려서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마을을 오가면서 벽화를 보고 즐거워할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 미소, 아빠 미소가 절로 지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 마을의 역사가 1600년이 넘었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마을의 이야기를 내려오는 대동계 책자가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이 대동계 책자가요.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 같은 건데요. 이 선조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마을이 화목하고 좋더라고요. 정말 화목해 보였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 실개천 아이들이 같이 생태학습하는 모습 참 인상적으로 잘 봤는데요. 이 실개천이 올해 길었던 장마 때문에 수해 복구가 아직 다 마무리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 아이들이 더 빨리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도 함께 풀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월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퀴즈도 풀고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방금 전 마을 탐구 생활에서 등장했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마을의 수호신으로 믿는 신에게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동제는 무엇일까요? 1번 산신제, 2번 기우제, 3번 평토제. 자, 셋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죠. 네. 이 곡에 들어간 단어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네. 기도하는. 누구한테 하죠? 기도를? 누구한테 기도를 할지. 쉽게 하죠. 저는 네. 이렇게. 장상아 리포터가 저는 이렇게. 동작으로. 동작으로. 네. 네. 이 동작으로 딱 연상되는 무언가가 있으실 거예요. 네. 산신제, 기우제, 평토제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다 흘렀네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산신제죠. 산신제란 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면서 마을의 공동체에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로 고대 사회부터 명산으로 알려진 산이나 산과 인근한 마을들에서 행해졌습니다. 네, 오늘 장상아 리포터가 다녀온 아산 원공술 마을에는 150년 된 대대로 내려오는 대동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멈춰 있었지만 1988년부터 지금까지 산신제를 지내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이맘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어패류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돌조개과의 하나로 껍데기 표면에 굵은 골이 파여 있는데 이 모양새가
기왓고를 닮았다고 해서 와롱자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주로 삶아서 양념에 무쳐 먹거나 초고추장과 함께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지락, 2번 백합, 3번 꼬막. 네. 뜬금없는 힌트긴 하지만요. 요즘에 뭐 목소리 좋은 뭐 남성분, 여성분을 뭐 고막 남친, 고막 여친이라고 하는데 네. 남유식 아나운서도 목소리가 좋고 우리 장상아 리포터도 목소리가 좋으니까 네. 아침 가족 여러분의 고막 남친과 고막 여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막고막. 네. 뜬금없는 고막 남친 여친. 네. 네, 저는 벌교 출신은 아니지만 네, 바지락, 백합, 꼬막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꼬막입니다. 꼬막은 고막조개, 안다미조개라고도 하며 예로부터 연안어민들의 식품으로 많이 이용돼 왔는데요. 정약 전에 자선어부에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다고 기록돼 있을 만큼 맛이 좋아서 겨울철 입맛을 깨우는 별미로 제격입니다. 이 설명을 보니까 네. 경림 씨가 그 고막 네. 내기를 고막 쪽에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유래를?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힌트였군요. 똑똑해 보이죠? 네, 이 꼬막은요 삶을 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이 꼬막은 삶으실 때 물을 붓지 않고 그 내부에 있는 수분만으로 쪄내야 영양가가 잘 살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문제. 이 마스크가 생활화되면서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죠. 이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정답 맞추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지난주 며칠부터였던가 네. 그날부터 이 마스크를 다중이용시설에 착용하지 않으면 저는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워낙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딱 네. 문제 보시면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OX 중에 쉽게 골라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 13일 0시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마트를 이용할 때 또 백화점,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갈 때를 또 포함해서요. 또 음식을 드실 때,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경각심을 잘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죠? 네, 꼭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네.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네, 네 번째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이버 스포츠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T스포츠, 2번 e스포츠, 3번 N스포츠. 자, 어떤 걸까요? 네. 굉장히 쉬운데 네. 저희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 아이콘에 쓰인 그 알파벳을 생각해 보시면 네.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또 사이버 스포츠인데 저는 왠지 사이버 스포츠로 좀 이를 강조해보고 싶네요. 이버 스포츠. 이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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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 중에 어떤 스포츠일까요? 자, 시간이 잘 나가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e스포츠죠. e스포츠는 일렉트로닉 스포츠의 줄임말로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을 통해 승패를 가르는 스포츠를 말합니다. e스포츠는 게임 산업의 발전과 함께 현재는 하나의 산업으로 또한 새로운 문화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게임 인구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들이 함께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 e스포츠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그럼요. 앞으로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함께 잘 풀어보고 계시죠? 이제 한 문제 남겨놨거든요.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박경리가 지은 장편 소설로 경남 하동을 배경으로 구원말과 일제강점기까지 추참판 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 가족사이자 민족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젊은 그들, 2번 3대, 3번 토지. 네, 박경리의 소설 땡땡. 아마 땡땡. 바로 박경리 하면 바로 이 소설이 대표작이기 때문에 아마 힌트 없이도 모든 분들 맞히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힌트를 좀 드리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뭐 이것이 또 비옥해야 우리가 농작물이 잘 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네. 드라마로도 방영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드라마 보신 분들도 쉽게 기억을 저 하실 수 있을 것 기억나요. 같아요. 여주인공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현주 씨. 맞아요. 배우. 맞아요. 네. 보셨네요. 네. 알죠. 기억력 좋으신데요. 네.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갔네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토지죠. 박경리 작품 토지는 총 5부로 이루어진 대하소설로 1897년부터 1945년까지 광복을 맞기까지 부유한 지주인 최씨 집안 4대에 걸친 비극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리 알려진 바 없는 한국의 역사와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침의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아침엔 퀴즈 참여해주신 우리 아침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 내주신 장상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그 섬에 가고 싶다였는데요. 네. 우리 아침 가족분들이 그 섬 여행 사진들 많이 네.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철없는 과일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계절의 시기는 겨울로 향하고 있지만 가을 제철 과일인 사과가 지금 한창 수확 중이라고 하죠. 네, 요 사과는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과는 이 초겨울에 네. 부사 품종이라고 하는데 단양 삼태산에 있는 수확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청정 무공해 지역인 녹색 쉼표 단양의 삼태산 중턱. 멋진 소나무로 둘러싸인 곳.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이곳에서 맛 좋은 겨울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의 영향을 받아 육질이 단단하고 과즙이 풍부하다는데요. 아삭아삭 맛 좋은 단양 사과 만나러 지금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지나고 겨울이 코앞에 왔습니다. 찬바람도 쌩쌩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절에요, 사과를 수확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저도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아니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거야? 아니 가면 진짜 사과는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야. 단풍은 진짜 이쁘다. 늦가을 정취가 가득한 이곳 단양 삼태산 중턱.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것은 바로 찾았다.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거 뭐 따고 계시는 거예요? 사과 따고 있어요. 사과요? 예, 제일 맛있는 사과 따고 있어요. 우와! 여러분 진짜 사과가 있어요. 사과는 가을 열매라는 편견을 버려라.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수확하는 겨울 사과입니다. 와,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사실 그 추석 전에 사과를 다 수확하고 그 사과로 또 선물을 드리고 할 텐데 아직도 지금 사과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과인가요? 예, 이거는 겨울에 먹는 겨울 부사입니다. 언제까지 그럼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 밭은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열흘 정도요? 예. 맛을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조금 일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발 400m 삼태산 정기를 받은 단양 사과입니다. 알맞게 익은 사과를 눈으로 선별해 톡 따주면 끝! 사과 수확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초록색인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와인의 코르크 마개 같이 코르크층이라고 합니다. 그 장기간에 저장하려면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을 증발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딸 때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게끔 따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 상품 가치가 높습니다. 나뭇가지 째 이렇게 당기면 안 되고. 예. 1년 동안 해와 바람과 비를 맞으며 맛있게 익어간 사과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삼태산 중턱에 사과 과수원이 있을까요? 아버님, 네. 근데 이 사과 농사는 언제부터 짓게 된 거예요? 2012년도에 이제 인천에서 기농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밭 위치가 그 해발 고도 400에서 500 정도 되는 고지입니다. 그리고 토양도 물 빠짐이 좋고 석회암 지대라서 사과가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으로 기농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역으로 또 기농을 하다 보면은 네. 또 뭐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의 그 주민들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떠셨어요? 전혀 없었고요. 예. 주민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뭐 군청이나 우리 사이공리 마을 주민들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단양에서 기농하시는 그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이라면 몇 점? 11점입니다. 11점! 네. 와! 이야기꽃을 피우며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사과를 이만큼이나 수확했습니다. 아, 탐스럽다. 수확 후에 찾은 곳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곳은 무엇을 하는 작업장인가요? 아, 여기는 지금 사과 선별장이에요. 아, 선별장이요? 네네. 제가 여기에서도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 이게 꼭지 자르는 거 도와주셔야 돼요. 꼭지요? 네. 이거 그 꼭지 아버님께서 이거 있어야지만 사과가 맛있다고 그랬는데요. 왜 잘라요? 이게 소비자들께서요. 미관상 별로 좋지 않다. 사과 배송 중에 눌려서 사과가 상한다. 이런 이유로 아쉽게도 여기에 작은 상처를 내게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여기를 통해서 약간의 상처지만 수분이 날아가서 아무래도 보관하는데 조금 좀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요. 이 맛을 유지해야 되는데 꼭지라도 그러게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도와주시죠. 예. 사과의 아삭함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꼭지를 미건상의 이유 그리고 상처 예방을 위해 제거합니다. 꼭지 제거 후 크기와 무게에 따라 선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선별 작업이 끝난 후 이곳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만난답니다.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와, 이렇게 일하니까 사과를 예쁘게 깎아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먹음직스러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예. 드시기 전에 예. 사과에 대한 아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꿀팁이요? 네. 사과 오래 보관하는 법. 신문지를 이용해 사과를 정성스럽게 싸줍니다. 한 알씩 싼 사과를 김치통 안에 넣어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는데요. 이때 김치통은 밀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닐봉지를 이용해 사과를 보관하는 법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키친타올에 물을 적신 후 함께 보관하기. 보관 온도 못지않게 수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과를 이용한 감자 보관법도 있는데요.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 한두 알 함께 보관하면 감자에서 싹이 올라오는 걸 막아준답니다. 사과 잘 보관해서 오래도록 맛있게 드세요. 야, 이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과를 한 박스채 네. 사서 드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와, 여기 이거 꿀 아니에요, 꿀? 이 안에? 와. 와. 이 사과가 씹는 식감이 네. 좀 단단하면서 네. 이 사과 즙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아삭아삭해요. 저희 집에 네. 또 자랑할 게 있어요. 뭔데요? 이게 뭐지? 네. 이거 무슨 과일이에요? 배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이게 사과예요. 사과라고요? 네, 이거 시나노 골드라고 네. 새로운 품종이에요. 산미 조화가 좋아서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달콤합니다. 시나노 골드는 올해 처음 수확을 한 신품종이라는데요. 사과는 빨갛다는 편견을 버리게 하는 황금빛 사과입니다. 아삭아삭 겨울 사과의 맛, 씹는 소리만 들어도 맛있네요. 와, 사과의 재발견입니다. 와, 엄청 맛있어요. 네. 하루에 사과 하나씩만 잡수시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대요. 사과 속에는 그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고요. 또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내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아삭아삭 매일 하나씩 단양 사과! 이번에는 단양에서 재배한 사과를 모아서 작업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겨울을 앞두고 겨울 사과 선별 작업이 한창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여기도 굉장히 바쁘신데요. 네네. 어떤 곳인가요?
그 단양 농민들이 생산한 사과를 그 상권에 맞게끔 여러 가지 품질로 선별하는 선별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이 사과 작업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우리가 한 10kg 기준으로 700짝에서 800짝 정도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생종 사과라 해서 지금 수확해서 내년도 6월 달이나 7월 달까지 공급이 되는 만생종 사과죠. 사과는 수확 시기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누는데요. 만생종 사과는 가장 늦게 수확해 겨울 동안 먹고요. 부사가 대표적인 만생종 사과랍니다. 단양은 대부분이 안반 자체가 석회암으로 형성이 됐으니 좋을 수밖에 없고 지대가 사과 생산 고도가 300에서 600고지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고지가 너무 높다 보면은 냉해 피해를 입어서 품질이 나쁠 수밖에 없고 또 사과는 적정하게 일교차가 커야지만 저장성이라든가 당도, 향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단양이 사과로서도 최고 적지입니다.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청정 지역 단양에서 사과 수확이 한창인데요. 올겨울 과즙 풍부하고 아삭한 단양 사과로 맛있는 겨울 보내세요. 네, 와 사과 한가운데 꿀 들어있는 거 보셨죠? 네. 한 입 싹 베어 먹으면 정말 달콤할 것 같고요. 올해 첫 수확했다는 시나노 골드 사과 역시 배처럼 생기긴 했는데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그 시나노 골드 색이 참 특이해가지고 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과 품종이라 꼭 네.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언젠가 꼭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보관법 함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점 참고해 보셔서 맛있는 사과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경주하면 예전에 수학여행으로 참 많이들 가셨을 텐데 뭐 유식 씨도 다녀오셨죠? 수학여행지로요? 저는 네. 그 세대가 아니에요, 경민 씨. 저는 이렇게 수학여행은 뭐 제주도라든지 뭐 가까운 일본 이렇게 갔고 그렇군요. 여기서 갑자기 또 세대 차이를 느끼네요. 별로 안 나는데 그죠? 네. 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은요 수학여행지로서의 경주가 아니라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경주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에 나와 있는데요. 경주의 아름다운 유적지의 숨은 이야기부터 유적지 인근의 유명한 핫플레이스까지 경주의 새로운 모습들을 함께 찾아가 볼 텐데요. 그래서 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 오늘 다시 만나게 될 경주 첫 번째 유적지 봉황대입니다. 그런데 감독님 여기 봉황대 맞죠? 봉황대 맞는 거죠? 네, 봉황대 맞아요. 근데 봉황대라고 해서 저는 봉황의 그 새 떠올렸거든요. 그 새하고 대니까 새와 관련된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봤을 때 그냥 무덤인 것 같기도 하고 무덤인가? 뭐지? 무덤 맞아요. 무덤 맞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뭐 모를 수도 있죠.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여행을 해주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전경효 선생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이 경주 역사와 관련된 책 한 권 읽고 왔습니다, 선생님. 읽어보셨어요? 네, 그래도 선생님하고 대화가 좀 통해야 되니까 읽고 왔는데요. 이 경주가 수학 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관광 명소로 유명했을까요? 네, 경주는 이제 신라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도였고, 이제 고려나 조선 시대에도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오거나 이제 지방간으로 부임해서 이제 경주의 주요 유적을 둘러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현재 이제 문집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SNS를 통해서 여행 다녀왔을 때 기록을 남기듯이 그렇게 남겼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기에 그냥 무덤 같은데 무덤이 맞나요?
네, 무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신라 시대 5세기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변에는 이제 금룡청, 금관청 같은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무덤들과 이제 비슷한 입지와 비록 크기는 다르지만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제 신라 마립간 시대에 주로 축조된 무덤입니다. 이제 봉황대는 현재 이제 사적 512호로 이제 대릉원 1원이라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름이 83m, 높이가 21m로 이제 경주 지역에서는 단일 무덤 가운데 가장 큰 무덤입니다. 지금은 경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봄, 가을이면 소풍과 산책을 나온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늑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 봉황대. 과거에도 사랑받는 곳이었을까요? 봉황대 주변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봉황대에 관련된 기록들도 남아 있는 거죠. 조선 후기 사람이 이연일은 이제 과거에 낙방하고 경주로 내려와 이제 봉황대를 둘러보면서 자기 감정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승이라는 사람은 이제 남정록에 이제 봉황대 위를 올라가 보니 이제 주변에 이제 흙으로 만든 산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제 박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동경유록에 이제 봉황대 위를 올라가 보니 편평해서 이제 사람이 100명 정도 앉을 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상부에 100명이 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팔라 보여서 100명이 다 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봉황대 모양이 좀 바뀐 건가요? 실제 봉황대 위를 찍은 사진을 보면 평평한 모습도 있고 이제 약간 움푹 들어간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무덤 형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목곽이 무너져서 나타난 이제 현상입니다. 봉황대가 이제 우리 조상들한테는 이제 유명한 명소였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신라인들의 무덤 축조 방식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 위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로 경주만의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봉황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된 이곳에서 옛 조상들은 신라천년의 흥망성쇠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봉황대에서 조금만 걸어오면요. 이렇게 노서동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분들이 많은데요. 대릉원만큼이나 많아 보이는데요. 봉황대가 있는 곳이 이제 노동동 고분군, 이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노서동 고분군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것이 한 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동동, 노서동, 이제 대릉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이 구역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대릉원 1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사적 512호로 지정된 같은 구역이고요. 이 지역은 신라 지배층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무덤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덤하고 묘지하면 무겁고 좀 어두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노서동 고분군에 이 고분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왠지 좀 따뜻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힐링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참 좋네요. 경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이곳은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생각보다 아름다운 공원이자 숲과 같은 곳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도심에서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귀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이 노서동 고분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죠. 윤수빈 아나운서의 추천 코스는 최근 노서동 고분군 옆에 새롭게 문을 연 베이커리 카페. 릉 바로 앞에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요. 와, 이렇게 빵들이 쫙 진열이 돼 있는데요. 빵을 보시면 왠지 릉을 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헐. 제가 또 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빵순이에요, 감독님, 제가. 근데 보니까 국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국밥. 국밥도 좋아하지만 이 밥배하고 빵배 따로 있죠. 밥 먹고 나서 빵 먹는 거 당연한 코스 아닙니까? 제가 이제 빵 주문해서 자리에 한번 앉아 볼게요. I just wanted you to never change. Your
넓은 통유리창 밖으로 노서동 고분군의 사계절을 오롯이 즐길 수 있고 매장에서 직접 구운 개성 만점의 빵도 맛볼 수 있는 곳이네요. 이집트 피라미드 유적지 바로 앞에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노서동 고분군 바로 앞에서 릉을 바라보면서 이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냄새와 함께 이렇게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릉빵 좀 할게요. 이렇게 경주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봉황대의 숨은 이야기도 알 수 있어서 유익하고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을이 가기 전에 아름다운 이 유적지 봉황대와 노서동 고분군으로 소풍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시 만난 경주였습니다. 늘 곁에 있어 잊어버리기 쉽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문화유산인 봉황대와 노서동 고분군. 깊어가는 가을에 다시 만난 경주는 참 운치 있습니다. 네, 천년고도 경주는 곳곳에 유적지가 많아서 전체가 박물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경주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또 대표 관광지인 봉황대 인근을 한 바퀴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이 가을 끝자락에 만난 봉황대였는데요. 이 물든 낙엽들과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네. 이 가을에 경주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봉황대 꼭 들리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하늘이 온통 회색빛입니다. 미세먼지에 안개가 뒤엉켜 있는데요. 현재 충남 북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충남 전역에서는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밤사이 공기 흐름이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여기 오전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충남 북부와 세종 등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50m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겠습니다. 안개등과 비상등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18도, 아산 17도, 대전 19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보령 19도, 태안 17도로 온화하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지만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늦은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고요.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그 섬에 또 가고 싶다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147번님, 우리 딸이 보내줘서 언니랑 다녀온 제주도에 있는 우도입니다. 아, 네. 섬 속의 섬이라 이국적이고 경치가 장관이었습니다. 땅콩 아이스크림도 꼭 드셔보세요. 물 좋고 사람 좋고 바람 좋은 우도로 혼접시에. 혼접사예. 6992번님, 작년 남이섬에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일상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섬 정말 좋죠. 그러니까요. 6693번님, 2016년 여름에 태안 옹도에 갔다 왔습니다. 옹도는 항아리 모양의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충남 유일의 유인 등대까지 계단으로 가보면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정말 멋졌습니다. 네. 옹도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네. 0180번님, 서천군에 있는 쌍도입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요. 여기는 걷기만 해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빈면에서 보는 쌍도는 아름다움의 절정이었어요. 네, 뒤로 보이는 풍경 정말 시원시원해 예. 보이네요.
2704번님, 작년에 전남 고흥에 있는 솔섬이란 작은 섬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또 가고 싶은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놀러갈 기회를 놓쳤네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네. 표정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많은 분들 여행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공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업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이 일으킨 새바람은 전통시장의 분위기도 확 바꿔놨다고 하는데요.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살면서 미룰 수 있다면 미룰수록 좋다고 네. 생각 드는 것. 바로 학창 시절에는 숙제, 그리고 또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건강검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10월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전체의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검진을 미뤘던 수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약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예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건강검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죠. 우리 건강검진 빼놓지 않고 시기에 맞게 잘 받으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7시 5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